자, 그 다음 볼까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는 1976년에 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예,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셀피시 지인이라고 하는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지금도 스테디셀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립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1859년에 만들어지고 1판, 2판, 3판, 4판이 오면서 계속해서 다윈이 살아있는 동안 개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놀라운 게요. 이기적인 유전자는 1976년도에 쓰여지고 단 한 글자도 지금까지 고치지 않았어요. 귀찮으셨던 거 아닐까요? 혹시 오타가 나왔는데 그냥 나도 귀찮으셨던 거 같은데. 네. 전 세계 과학자들께서 가끔 얘기하시는데 전 세계를 보면 크게 유럽과 미국으로 사이언스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유럽 대륙 쪽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옥스퍼드 대학 들어보셨죠? 뭐 캠브리지. 그다음에 미국은 저쪽 보스턴 대학, 이제 하버드 대학, MIT, 스탠포드 이런 거 있죠, 양쪽에. 그다음에 과학 잡지. 유럽을 대표하는 과학 잡지가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가 있고 네이처. 미국을 대표하는 잡지가 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이쪽에서 반박하고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이쪽에서 반박하고 이 신경전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경전이 있었어요. 도킨스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미국에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근이 있었죠. 하버드 대학에 굴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찰스 다윈과 더불어서 어떤 진화를 주장했냐면 점진적 진화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변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떤 선을 넘어간다.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 굴드 박사님은 미국이니까 그걸 가만히 둘 수 없죠.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화석을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없던 생물들이 빵 하고 나오는 거예요. 화석을 지층을 보니까. 어려운 말로 이게 단속 평형설이라 하는데 그래서 변화가 없다가 빵. 끊어지고 변화가 없다가 엄청나게 많은 생물이. 변화가 없다가 전혀 없던 새로운 날개 달린 새가.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계단식으로. 예, 계단식으로 탁 올라갔다가 또 한동안 평형 상태를 유지해요. 별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또 빵. 전에 찰스 다윈과 리차드 도킨스는 이렇게 쌓여서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다고 봤죠. 점진적인 진화론, 단속 평형설. 경사로와 계단의 대결이네요. 근데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있다. 둘 다 요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승부. 예, 무슨 결국에는 무슨 둘 다 증거가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빰빠라빰빰빰빰 달려라 야 로보트야 날아라라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먹 로보트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 1972년도에 김청기 감독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형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빠 손잡고 제가 저걸 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68년생인데요. 이 로봇 태권브이 김 박사님이 만드셨는데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악한 로봇 무리들이 오면 팔을 잘라서 집어 던졌다가 부메랑처럼 악의 무리를 딱 소탕하고 다시 돌아와서 딱 다시 꽂혀요. 무슨 평화?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지구의 평화를. 자, 그러면 아톰은 네. 아톰의 사명은 뭘까요? 아톰이요? 아톰도 아니구나. 그것도 30대구나, 아톰도. 네. 잘 모르시겠다. 자, 나도 몰라요. 눈이 떨리고 있어요. 아톰은 우주의 평화를 지켜요. 그럼 아톰의 관할 구역이 더 넓네요. 그렇죠. 아톰은 우주방어대 소속이고요. 네. 로봇 태권은 지구방어대 소속이에요. 아톰이 열나 높아요. 자, 이건 이제 어려운 질문. 로봇 태권브이의 조종사를 혹시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권생도? 철이 철이는 아까 보셨는데 그 깡통 주전자 쓰고 네. 있는 애 있잖아요. 걔가 철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몇 살이에요? 몇 살인데? 몇 살이야? 저는 사실 20대가 아닙니다.
이 안에 누가 타고 있냐면 훈이와 영희가 타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어릴 때 아빠의 손을 잡고 로버트 태권브이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정말 너무나 멋진 로버트 태권브이가 우리 지구의 평화를 지켜주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저 로버트 태권브이 너무 좋다. 팬이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다고요? 훈이와 영희? 영희가 타고 있죠. 네. 조정간에 있어요. 그러면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로버트 태권브이의 뜻이에요? 훈이와 영희의 뜻이에요? 훈이요, 영희.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 넘어와 볼게요. 권선생님 자연스럽게. 권선생님 딱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권선생님 몸에 또 훈이가 있어요. 우리 이영훈 아나운서님 몸에도 영희가 있어요. 난 껍데기일 뿐이야.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훈이와 영희는 목적이 있어요. 자, 훈이와 영희는 따라서 해보세요. 내 유전자로 내 유전자로. 전 세계를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자. 초토화시키겠어. 뿌리는 거예요. 내 유전자. 아. 이게 목적이에요. 훈이와 영희의 모든 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조금 더 분장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건 다 그냥 로버트 태권브이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껍데기다. 것은. 네. 우리 몸에 누가 있다고요? 훈이와 영희가 있어요. 들어 있어요. 네. 그 훈이와 영희의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삶을 살아낼 뿐이에요.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 책을 읽다 보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까 뭔가 좀 찝찝 네, 약간 찝찝하고. 꺼림칙하다고 또 네. 얘기하셨죠? 내 몸이 내 거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100년을 살고 저는 쓰러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에게 뭐가 넘어갔죠? 유전 정보. 아까 새세포, 생세포. 생세포. 생세포가 넘어갔죠? 네. 생세포가 넘어갔고 우리 아이도 더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아이도 또 죽겠죠? 네.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다면 뭐가 넘어갔을까요? 또? 생식세포. 생세포가 또 넘어갔겠죠. 어떤 신이 있어요. 수억 년을 사는 신이 인간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100년 있다가 쓰러지고 100년 있다가 쓰러지는데 계속 뭐가 넘어가요. 기생충같이. 그게 뭐가 넘어가요? 체세포가 넘어가요? 생세포가 넘어가요? 생식세포가 그렇죠. 넘어가요. 그럼 우리 몸의 주인은 체세포일까요? 생세포일까요? 생식세포. 그렇죠. 잠시 잠깐 100년 동안 몸에 담고 있다가 계속 몸을 옮겨 타는 이 거예요. 몸을 사용하고 그냥 가는 거네요. 이 몸뚱아리에 보는 건 로봇 태권브이고요. 우리 몸에 들어있는 훈이와 영희는 바로 생식세포예요. 나는 간이 여기였네요. 네. 그러면 제가 생식세포를 자식에게 전달했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 할 소임을 다 했다 보면 되나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이어갈게요. 예전에 찰스 다윈 때는 뭐가 진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또는 침팬지 이런 것들이 진화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진화의 하나의 단위라면 서로 도와야죠. 그런데 호모사피엔스인 인간도 전쟁을 일으키나요? 안 일으키나요? 일으키죠. 일으켜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사기도 치죠. 네. 네, 살인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화의 단위가 아닌 것 같아. 한 단위는 서로 도와야 되는데 그 종 안에서도 막 싸우는 거예요. 죽여요. 그래서 다 종이 아니다. 그러면 친족끼리, 즉 피를 혈연 관계를 나눈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진화의 단위이자 주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남극을 갔어요. 거기에 예쁜 생물이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펭귄. 펭귄이 있죠. 펭귄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 보시 않으셨어요? 네, 네. 혼자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네. 되게 몰려 있는데 한 가운데는 노약자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안에 있고요. 약한 개체. 그렇죠. 바깥쪽에는 조를 짜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이렇게 쭉 원형을 그리는데 맨 바깥에서 펭귄이 그 어마어마한 추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한 30분 지나면 다시 맨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노약자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진이 앞으로 나가죠. 그다음 이진이 들어오고 삼진이 앞으로 나가고 그렇구나. 삼진이 들어오고 사진이 앞으로 나가고 펭귄은 어디를 뭐 엄청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론 먹이를 잡으러 나갔다 오긴 하지만 거의 빙하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5교대 체제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거의가 다 혈연 관계예요. 그런 펭귄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얼음이면 식사가 없으니까 들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 때는 바다 표범하고 바다 사자 큰 동물 있죠. 걔네들이 펭귄 내려올 거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어요. 안 돼. 왜냐면 꽁치 몇 마리 잡아먹어 가지고는 이 배가 안 차니까
펭귄 1인 1닭 하듯이 펭귄 한 마리는 좀 잡아먹어야 이 배가 차겠다 이렇게 이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바다사자랑 막 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펭귄이라고 해보세요. 네. 우리 이펭귄, 곰펭귄, 정펭귄이 네. 있어요. 배가 억수로 고파요. 네. 그중에 성격 급한 펭귄들이 또 있겠죠? 누가 제일 성격이 급하세요? 이 펭귄이요. 아, 이 펭귄이 그런가 봐요. 성격이 네. 급한 펭귄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궁금하니까 바다사자가 있나 없나 가까이 가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네. 그러면 옆에 사돈의 팔전쯤 되는 애가 이 아나운서 펭귄 뒤로 와가지고 밀어요. 오. 먼저 가. 이렇게. 미는 게 곰펭귄이에요. 먼저 가. 이렇게. 곰펭귄이 밀었죠? 네. 그러고 나서 곰펭귄은 이제 승리의 미소를 네. 지으면서 우하하하. 이제 밑에서 막 이 펭귄이 피를 튀기고 있을 때 네. 그럼 다시 정펭귄이 곰펭귄 뒤로 와가지고 곰펭귄은 다시 밀어. 이제 네 차례야. 잘 가. 누가 밀었어? 그러고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몇 마리가 떨어지고 나면 밑에 막 피가 튀죠? 네. 그러면 바다사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배를 채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때 막 몰려 들어가. 고마워. 편하게 식사할게. 우리들이 희생을 하고. 그래서 그 동물행동학자들이 그 펭귄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친족이고 혈연 관계라도 얼마든지 개체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죽여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진화의 단위는 어쩌면 이런 혈연 관계가 아니고 한 개체마다 진화의 주체이자 객체일 수 있겠다. 그런데 다시 또 아까 로봇 태권브이 시어리로 다시 넘어오면 우리 몸에 뭐가 주인이라고요? 그 영희? 영이훈이. 영희. 우리 몸에 있는 영이훈이가 주인공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 몸에 있는 생세포와 생세번에 있는 DNA가 바로 네. 우리 인간의 주인이고 그 주인이 진화의 주체인 거죠. 그래서 이등 유전자는 진화의 주체가 뭐다? 유전자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있는? 정자와 난자에 들어있는. 이해가 확 되시나요? 네.